여야의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축법 개정 문제 등 핵심 쟁점 사항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임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는 전국 190개 4년제 대학 정원의 절반이 넘는 20만 6천여 명이 선발됩니다. 여자 배드민턴 복식 이경원, 이효정조가 일본 팀을 누르고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둔 채 가축법 개정 문제 등 핵심 쟁점 사항을 놓고 막바지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막판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3당 교섭단체 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오후 예정된 원내대표 간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은 가축법 개정 문제. 한나라당은 법안 자체의 개정보다는 농림부 령 제정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축법 개정 특유의 양당 간사가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기서 입장차가 좁혀지면 다시 수석 부대표 간 회동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양당은 더 이상 원구성 협상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에 의지를 보이면서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원구성 협상의 전제로 언론 탄압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제3교섭단체인 선진창조 모임은 상임위원장 두석 배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내일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듣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출석 강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무소속 박지원, 김용록 의원이 민주당에 정식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목포 출신의 박지원 의원과 해남 진도 완도 출신의 김용록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은 81석에서 83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강제 구인한 KBS 정현주 전 사장을 상대로 이틀째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MBC PD 수첩 제작진을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홍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어제 강제 구인한 정현주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사가 순조롭지 않다며 조사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정 전 사장이 고발된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중 귀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 전 사장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MBC PD수첩 인간광우병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PD수첩 측을 접촉해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출석에 응할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윤홍근입니다.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재윤 의원의 동생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야당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전국 190개 4년제 대학 정원의 절반이 넘는 20만 6천여 명이 선발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은 9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93일간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 등록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쯤이 하반기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전문기업 코리아 리크루트가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259명에게 하반기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53.3%가 하반기에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부서 간 통합이 26.1%로 가장 많았고 정리해고와 신규 채용 중단, 일부 사업의 정리, 명예퇴직 권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자력으로 8강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이 시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알아봅니다. 이재준 기자, 네.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축구 대표팀이 상하이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D조 마지막 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종료 10분여를 남긴 가운데 한국은 전반 22분 김동진의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1-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랄 같은 기대를 걸었던 8강 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무 1패로 조 3위인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최소 석점을 득점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골찬스를 번번이 놓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텐진에서 경기 중인 이탈리아도 카메룬을 꺾어줘야 하지만 현재 양팀은 현재 0-0으로 비기고 있어 우리 팀의 진출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은 오늘 하루 메달을 따내진 못했지만 남녀 배드민턴 복식이 각각 준결승과 결승에 진출하며 추가 메달을 예고했습니다. 여자 복식의 이경원, 이효정조는 박주범 감독이 이끄는 일본팀을 세트스코어 2-0으로 누르고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남자 복식의 이재진, 황지만조도 일본팀을 2-1로 꺾고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대회 닷새째인 오늘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5, 은메달 6, 동메달 1개로 여전히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경기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김민지 선수가 출전하는 사격 여자 스키트 예선과 결선전이 진행됩니다. 또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84kg급과 96kg급에서 김정섭과 한태영이 나란히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태국 공사인 박성현, 주현정, 윤옥희 선수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여자 개인전 16강전에 나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이어서 체조는 양태원과 김대현이 남자 개인 종합 결승전에 출전합니다. 오후 1시부터는 유도 남자 100kg급에서 장성호 선수가 예선과 결승에 출전해서 4년 만에 금메달에 재도전합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이 세계에서 몰려든 수집가들의 올림픽 핀 교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100여 명이 넘는 수집가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핀만큼이나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집가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베이징 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 옆이 시끌벅적합니다. 좌판을 버려놓고 형형색색의 다양한 핀들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림픽 등 큰 경기를 쫓아다니며 핀을 교환하는 사람들. 각국의 다양한 디자인의 핀만큼이나 핀 모집가들의 이력도 독특합니다. 올림픽 기간 개최국을 방문해 다른 수집가와 핀을 교환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만큼 핀 모으기에 열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100년 동안 지속되며 비공식 올림픽 종목이라 불리고 있는 올림픽 핀 교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됐겠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노래를 불러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리 мя오커 양. 리 мя오커가 개막식에서 부른 노래는 사실 다른 여자 어린이가 부르고 흉내만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나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래를 부른 양페이 양은 개막식 무대에 직접 서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에게 거짓 행동을 시킨 것은 너무했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비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에 위치한 한 동물원에서는 커다란 얼음덩어리로 동물들의 열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과일과 함께 얼린 얼음덩어리를 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북극곰. 여기저기 긁어보고 이로 깨물어보지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도 얼음 속에 든 과일을 먹기 위해 돌아가며 얼음을 녹여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은 북극곰과 원숭이가 얼음과 씨름하는 모습이 마냥 귀엽다고 하는데요.
폭염으로 지쳐있던 동물들에게 활기를 주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불의 영향을 받은 후 일시에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한때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9.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